비율과 모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이 뭐고 모비율이 뭐냐?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보통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N 이렇게 많이 이제 하죠. N이라고 하는 크기의 표본, N개의 표본을 추출했다. 그래가지고 뭘 조사하는 겁니까? 이번에는요, 모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모 비율이 뭐냐면, 원래는 이 집단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뭐 A라는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건 A가 발생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만 명이 있다고 하면 1000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A라는 사람을 지지할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N개의 표본을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사건 A에 A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를 우선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발생 횟수가 이제 몇 번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X로 놔주고요. N개 중에서 X개, 즉 N번 중에서 X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N분의 X라고 하는 이 값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것이 바로 비율의 개념이겠죠. 그런데 요 n분의 x라고 하는 것은 표본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모 집단에서 뭐 A라는 사건의 발생 비율을 생각하는 걸 모 비율이라고 하고 n개의 표본 중에서 A가 몇 번 나왔나라는 건 요 n분의 x를 표본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자, 표본 비율이란 뜻으로 P hat 이렇게 쓰고요. 모집단에서는 내가 몰라요. 사건 A에 발생하는 비율이 얼마일까? 모릅니다. P라고 씁니다. 이거 모비율이죠. 이 녀석이 뭐라고요? 표본 비율. 얘가 모비율. 이 녀석을 가지고 이 P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비율을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n분의 x로 가지고 얘를 추정한다. 어떻게? 자, 이제 모비율이 뭔지, 표본 비율이 뭔지 대충 알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때 이 x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발생 횟수라고 했는데요. n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A라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조사한다? 횟수. n번 중에 몇 번이나 발생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지난 그 확률 공부를 할 때 이 독립시행이라는 걸 배웠어요. 독립시행. 똑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에 발생하는 횟수를 조사를 해보면 그 횟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상황이죠. n개의 표본을 뽑았는데 이 표본에다가 대고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A를 지지합니까? 지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겠죠. 발생한 횟수, 지지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개수, 인원수, A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 그렇다면 이 X라는 녀석이 이항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이 얼마냐 이거죠. 평균이 아니고 시행 횟수가 N이 되는 겁니다. 표본을 뽑은 것만큼 우리가 이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 A라는 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이 뭡니까? 그게 바로 P죠.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P를 모르는데 있긴 있을 겁니다. P. 그래서 X라는 것은 시행 횟수가 N번이고요. 발생 확률이 P인데 얘를 몰라요.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요 N이라는 녀석이요. 요 녀석이 적당히 커주기만 하면 이것은 거의 무슨 분포와 같아지느냐? 정규 분포와 같아지는데요.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이 NP가 되고요. 분산이 NP,
Q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사적으로 이런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X라는 녀석은 횟수를 나타내는 건데 n분의 X는 비율이잖아요. X라는 녀석을 n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n분의 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P hat이라는 녀석은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것은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n으로 나눠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n으로 나눴을 때 분산이 얼마가 됩니까? 분산은요. 요 x에 나눠진 요 n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n분의 pq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왜 이래요? 자,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여러분이 그 평균 분산 공부하실 때 x라는 녀석에 a를 곱하고 b를 더했을 때 생기는 요 확률 변수의 평균은 그대로 보자. 그대로 x의 평균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준다. 자, 분산은 어땠었습니까?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a의 제곱에 vx라는 모양, 즉 원래의 분산에 a제곱을 곱하는 것,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공부한 바 있죠. 이게 이제 평균 분산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었는데 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x에 곱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a처럼 n분의 1이 곱해졌다. 그러니까 평균 그대로 n분의 1 곱해주면 되고요. 분산은 a를 제곱하죠. n제곱. 그러니까 n제곱이니까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n분의 pq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n개를 뽑아서 그 n개 중에 a가 몇 번 발생하나를 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도로 이제 n개를 집어넣고요. 또 뽑아요. 이제 보건 추출이라 그러죠. n개를 또 뽑아요. 또 조사했어요. 자, 또 다시 n개를 또 뽑아요. 또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행을 무한히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n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a를 만족하는, 즉 a의 발생 횟수가 몇 번인가라는 요 비율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다. 고 가정하고 그 p hat들이 모이게 되면, 그죠? 첫 번째 우리가 표본, 두 번째 또 뽑았을 때 또 표본의 표본의 그 표본 중에서 a를 만족하는 것을 비율이 나타나겠죠. 이 표본 비율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이 무한히 쌓여가지고 이런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가정 중에 무한히 많이 반복해, 그 다음에 조사했어, 데이터가 나왔어, 그것의 분포가 이러하다. 그러면 자, 이쪽을 우리가 p hat이라고 쓰겠습니다. p hat, 표본 비율들의 모임은 한 번에서는 말이 안 되죠. 무한히 반복해서 p hat이라는 값이 여기 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양이 정규 분포다. 이항 분포였는데 정규 분포가 된다. n이 적당히 커주기만 하면. 그렇다면 p hat의 분포가 정규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 인정. 좋습니다. 정 가운데가 p예요. 여기가 p고, 모르지만은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분포를 나타낼 거다. 즉 p hat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는데 p 근처의 값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좀 떨어진 값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분포를 나타낼 거다. 자, 문제는 얘를 추정을 해야죠. 추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금 똑같이 n개를 추출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p hat을 조사를 해봐요. 그럼 이 녀석은 이 중에 어딘가에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설명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죠. 자, 전체 데이터의 95% 구간을 잘라줍니다. 잘라주는데 95% 구간을 자르는 방법은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을 이 평균에서 좌우로 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P-1.96,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요. 잠깐, 분산이 n분의 pq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p를 몰라요.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모르네? 벌릴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를 모르니까 얘를 모르니까 범위를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준 편차를 알아야 그래야 1.96배만큼 벌릴 텐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내가 계산을 한 요 P 햇이라는 녀석을 P 대신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P 햇이 나왔어요. 그럼 얘랑 같다? 아니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P를 모르니까 얘도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준 편차가 이제 루트 n분의 PQ인데 이 P를 모르니까 P 햇이라는 것을 그냥 P라고 대충 집어넣고 씁니다. 자, 정말로 이건 대충. 그러니까 오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오차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P 햇을 P를 대신해서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이 이제 그러면 n분의 뭐가 될까요? P 햇, Q 햇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물론 Q라는 것은 1 빼기 P니까 Q 햇은 1 빼기 P 햇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요 위치가 이제 P에서 요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을 엉터리 표준 편차입니다. 벌려주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더하기가 되겠죠. P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늘 계산을 한 이 P 햇이라는 녀석은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5% 아니냐. 데이터의 95%가 이만큼 몰려있는 거니까 자 오늘 내가 계산을 한 이 P 햇이라는 녀석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냐? 95%.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95%의 신뢰도로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P 햇이 이거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1.96, P부터 써야 되겠다. P 마이너스 1.96에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요. 그 다음 요거보다는 P 햇이 큰데 문제는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P죠. P 햇은 내가 오늘 계산을 한 값이니까 이건 알아요. 내가 얼마인지 아는데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추정을 할 때 이 P를 가운데 갖다 놓는 이런 작업을 아마 마지막에 했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자, 요 부등식에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양시켜 주고요. 이쪽을 이렇게 이양시켜 주게 되면 P를 중심에 놓고서 범위를 만들 수가 있는데 P 햇과 P가 그냥 탁 바뀐 그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P 햇 1.96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P가 되고요. 이쪽이 마찬가지로 P 햇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P 햇, Q 햇. 자, 그러니까 이 P라는 녀석은 얘를 열심히 계산하셔가지고요.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값보다 작을 가능성이 95%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모비율이라고 하는 걸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 모평균의 추정과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독립시행의 개념이 여기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n분의 x 할 때 이 n분의 1이 곱해지면은 자, 요 성질에 의해서 평균과 분산이 다시 약간 산술적인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요게 조금 달랐던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오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엉터리 표준 편차죠. 실제 P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n개 뽑아서 조사한 P 햇을 가지고 엉터리 표준 편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오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표준 편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폭이 좀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의 Q 햇인데 이게 오차예요. 이게 루트 n분의 P 햇, Q 햇의 1.96을 곱한 이 값이 바로 뭐냐면 95% 추정을 할 때 생기는 오차. 그렇죠? 제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때 이 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오차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의 오차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문제는 요 녀석이 P 햇, Q 햇이 2분의 1, 2분의 1이 되면 그때 가장 큽니다. 어차피 이 P와 Q라는 이 P 햇과 Q 햇이라는 녀석은 합쳐서 1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0.5, 0.5가 되는 순간, 2분의 1, 2분의 1 되는 순간이 요 값이 가장 크죠. 폭이 가장 넓어져요. 폭이 가장 넓어진다는 얘기는 예, 이 오차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거기 세 번째 까만 네모 보이시죠? 예,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는 게 있는데 그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개념이 뭐냐. 이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이 오차라는 녀석이 가장 커졌을 때 우리가 얼마까지 허용을 할 거냐. 피햇이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 이 P하고 피햇이 비슷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이 표준 편차 있죠. 루트 n분의 P의 Q햇. 이 녀석은 가장 커졌을 때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2분의 1,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4n분의 1이라는 값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 P햇이 얼마일 때? 이것이 2분의 1일 때 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자, 말을 쓰겠습니다. P햇의 표준 편차. 이거 말로 써볼게요. 이렇게.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루트 4n분의 1이 돼요.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표준 편차로 잡아서 이 오차를 계산하게 되면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얼마냐? 예, 요거의 1.96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요. 95% 신뢰도로 할 때는 1.96에 95%로 표준 편차를 할 때는 1.96 루트 4n분의 1. 자, 요렇게 이제 가장 커진, 가장 큰 오차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99%로 하게 되면 이 1.96이 이제 2.58로 바뀌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차라는 녀석이 가장 커서 얼마까지 가능하냐? 자, P가 2분의 1일 때 이때가 가장 커진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개념은 어렵지 않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렸는데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예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아 조사를 하였더니 표본 비율이 10분의 1이었다. 모 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방금 공부를 한 것처럼요. 요 P햇이라고 하는 녀석의 분포는요. 모 비율이 평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PQ라고 하는 것이 분산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포에서 내가 오늘 정말로 n개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P햇이 10분의 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보다 앞서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분포야 라는 걸 나한테 알려줬는데 이 10분의 1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는 얘기죠.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제가 여기 P햇이라고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n개를 뽑는 그런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작업을 무한히 반복을 한 거죠. n개 또 뽑고 또 n개 뽑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P햇을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P햇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뭐인 게 이분포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Q가 된다라는 걸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키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이 녀석이 자 95% 신뢰 구간을 끊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요 녀석은 지금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PQ.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를 몰라요. 자 이것을 꽝 대신 닭을 씁니다. 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Q는 당연히 10분의 9가 되겠죠. 그럼 10분의 1, 10분의 9니까 100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걸 표준 편차로 삼아가지고 95% 구간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랬더니 이쪽이 뭐가 됩니까? 그럼 P 마이너스
자, 95% 구간이기 때문에 1.96, 그 다음 루트, 표준 편차. 크기가 100개 그랬으니까 이 n이 100인 거예요. n이 100인 상태니까 여러분은 여기다가 100분의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그 다음에 다시 분자에 10분의 1, 10분의 9니까 100분의 9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만분의 9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네, 100분의 3이 되죠. 그죠? 자,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10분의 1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입니까? 95%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포인트 여기가 P 플러스 1.96의 루트 만분의 9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자 결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녀석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P-1.96 곱하기 100분의 3 자 요거 루트 처리했습니다. 보다 10분의 1이 크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1.96 곱하기 100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이러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95%. 그럼 95% 신뢰도로 P는 어느 범위에 있습니까? 이거 넘기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신뢰 구간을 찾으실 때 P라는 녀석, 모비율의 신뢰 구간은 자 P 햇 지금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요 녀석이 표준 편차인데요. 요거 계산할 때 PQ 대신에 P 햇 Q 햇을 쓴다라고 하는 거 요걸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저게 100분의 3 이쪽은 똑같습니다. 이제 10분의 1 더하기 1.96의 10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10분의 1, 0.1에서 아이코 숫자가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이게 6, 3, 18, 그 다음에 27, 8, 5, 88, 5.88 되니까 0.0588 나오네요. 0.1에서 0.0588을 빼주고 더해주고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요렇게 추정을 할 거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 우리는 또 머릿속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모양을 외워뒀다가 바로 적용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틀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4-2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도시에서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였더니 100명 중에 10명이 찬성하였다. 그러면 이 문제도 자, 주민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으로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100명을 우리가 추출했다. 그랬더니 10명이 찬성을 했다. 그럼 이 찬성한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요. 이 사건이 자 10명, 100명 중에서 10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발생한 비율이 10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전체 주민도 그럴까라는 거죠. 전체 주민의 10%가 찬성을 하겠는가? 글쎄요.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 95%로 추정을 할 때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 1% 이하가 되게 여기서 이제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라고 하는 게 오차예요. 우리는 모 비율은 참값이죠.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 비율의 근사, 다시 비슷한 어떤 값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표본을 최소 몇 명 이상을 뽑아야 되느냐? 실제로 이 뽑아주는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P 햇이라고 하는 것의 분포에서 표준 편차가 점점 작아집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X가 아니죠. P죠. 이제 P 햇 표본 비율들이 모여서 만든 분포는 어떤 분포입니까?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모 비율과 같고 그 다음에 분산이 n분의 PQ 얘가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요 n이라는 녀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정규 분포의 모양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분포가 돼요. 그러면 그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똑같은 95% 구간을 끊었어도 그 오차가 1% 이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n이 커지면 점점 작아지니까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정 가운데가요. 여기가 P입니다. 그 다음에 95% 구간을 끊어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타날 수 있는 오차의 한계, 가장 큰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5%의 데이터들을 관찰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이제 오늘 내가 만약에 n명을 뽑아가지고 계산한다면 이런 분포잖아요. 그 표본 비율이 요 안에 있을 가능성이 95%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간격, 자, 요게 얼마입니까? 여기 이제 끝점 잡을 때 우리가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벌리는 거지 않습니까? 요 간격이 바로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가 되는데요. 이때 이 PQ를 몰라요. 예,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본 거죠. 100명을 조사했을 때 이게 10분의 1만큼 찬성을 했으니까 요 녀석을 갖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P 햇이 얼마냐? P 햇이 얘는 10분의 1이라는 걸 가지고 쓸 거예요.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벌어진 자, 요 오차가 1%, 1보다 작게 요 비율이니까요. 100분의 1보다 작게 되게 하려면 n은 얼마면 될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 풀었어요. 자, 이 녀석은 1.96 루트 n분의 자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들어가줘야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라 그랬죠.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n을 얼마나 큰 수로 잡아가면 될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결정하시면 됩니다. 100분의 9니까 이거 10분의 3이죠. 그죠? 요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96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루트 n이 올라와야 되죠. 루트 n이 올라와서 100분의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지워지고요. 10 곱해주게 되면 19.6. 예, 19.6 곱하기 3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아, 제곱을 해야 되는군요. 예, 19.6 곱하기 3 하면 58.8. 예, 이 녀석이 58.8 여기 나오는데 58.8을 여러분이 제곱을 하시면 n값, 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보다 커져야 되느냐 가능하겠죠. 자, 58.8 제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457. 얼마가 나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3457.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보다 이제 여러분이 커지면 되는 거니까 3458. 예, 답이 3번이 돼야 되겠죠. 자, 요 계산해보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 비율의 추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뭡니까? 그러면 이 P 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n개를 정말 뽑아가지고 그 모 비율을 조사했을 때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95%. 그러니까 요 끝점이 뭐냐 이거죠. 얘가 P에서 이만큼을 더해주고 P에서 이만큼을 빼주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세모라고 표시를 하자면 얘는 P 더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P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그래서 요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을 벌려가지고 95%가 존재하니까 내가 95%의 신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다? 오늘 조사한 P 햇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5%이다. 그럴 때 이 P 햇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요 차이가 이제 오차예요. 그 오차라는 말을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 그게 이제 오차인데 그것이 아무리 커도 1을 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리 커도가 여기잖아요. 제일 큰 것이 얘인데 이것이 1%를 넘지 말아라. 이제 분수로 바꿔서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n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몇 개 더. 어느 학교 학생들 중에서 혈액형을 조사하였더니
B형인 학생들의 비율이 25%이었다. 이때 이 학생들 중 임의로 100명을 뽑았을 때 B형인 학생의 비율, P햇에 대한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뭘 조사하느냐 하면은요, 혈액형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N명을 우리가 추출한다. 그래서 혈액형을 조사하는데 혈액형이 B형인 학생 이렇게 돼요. 혈액형이 B형인 학생의 몇 명입니까? 몰라요. X명. 그럼 N분의 X는 뭐예요? 비율. 이 비율은 우리가 P햇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 비율은 알아요. 이 문제에서는 모 비율을 알려준 거예요. 25%. 이건 4분의 1. 0.2. 어떤 것을 4분의 1을 쓸까요? 4분의 1. 그러면 이 N분의 X가 항상 4분의 1 나오겠습니까? 뭐 10명 조사하면 4분의 1은 얼마예요? 2.5명이네요. 사람이 2.5명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N분의 X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보면 그때그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죄다 모아놓으면 P햇이라는 걸 모아놓으면 이것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P,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N분의 PQ,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3 하니까 16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16이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16N 이렇게 쓸까요? N분의 3. 이렇게 생긴 분산을 가지는 그런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N분의 X가 뭐다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몇 명을 뽑았을 때, 100명을 뽑았을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뽑는다? N이 얼마? 100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P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죠. 얘인데 100명을 뽑았으니까 1600분의 3. 이건 분산이니까요. 여기다 이제 뭘 씌우면 된다고요? 루트 이렇게. 그 1600분의 3. 루트 씌웠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거 40이죠. 40분의 루트 3. 요것이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네요. P햇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요 값인데, 요 값인데, 요건 분산이고요. 루트 씌워 요 값인데, 요 값을 지금부터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은 이런 스텝으로 뽑는다, 뭘 조사한다,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 n개 중에 몇 개가, 그리고 그 비율을 조사하면 그것이 P햇이고 그것의 분포는 이러하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스텝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시그마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시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 20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시에 전체 시민들의 모임이 모집단인 거죠. 여기서 이제 100명을 내가 뽑아줘요. 그랬더니 찬성, 어떤 뭐 안건이 있겠죠. 어떤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의 수를 조사합니다. X. 그랬더니 이 X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2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럼 N분의 X. 자,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N으로 많이 쓰니까 N분의 X를 P햇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중에 20, P햇이 5분의 1이 나온 겁니다. 20%. 그럼 나는 이제 신뢰도 95%로 모비율을 추정을 할 거예요. 자, 추정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 녀석은 무한히 많이 100명씩 뽑아가지고 100명씩 막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면 P햇이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P햇들, 이것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게 될 텐데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자, 읽겠습니다. 이제 P햇 물결 N 한 다음에 P, N분의 PQ. 자, 요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림을 그려볼 건데 나는 지금 정말로 이 P를 모르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100명 중에 몇 명? 찬성이 50명이 나왔더라 이거죠. 20명이 나왔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사한 이 녀석은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인데 요건 내가 오늘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분포 중에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 분포를 그린 다음에 95% 구간을 끊으려고 하는데 표준편차 모르잖아요. 할 수 없이 이 P햇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이런 분포가 될 것이다. P, 그 다음에 컴마, 100명을 뽑았죠. n이 100인 상태입니다. 그럼 100분의, 그 다음에 5분의 1, 5분의 4, 25분의 4. 번분순위가 좀 귀찮네요. 이거 2500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2500분의 4. 요건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50분의 2가 되는 거죠. 50분의 2. 루트 씌워서 계산해주면 50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햇의 분포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정 가운데는 이제 모 비율이겠죠. 모 비율. 95%를 끊었을 때 이 끝점이 어디가 될까요? 그럼 여기 P에서 자 표준 편차 50분의 2를 빼주고 더해주고 P 플러스 1.96 50분의 2. 그럼 요 사이에 누가 들어있다? 이 5분의 1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잡혔고요. 이렇게 5분의 1 잡혔고 이 녀석을 우리가 이쁘게 정리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정리된 모양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얘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얘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자 5분의 1보다 요만큼 작고 1.96에 50분의 2를 곱한 것만큼 자 그다음 5분의 1 플러스 1.96에 50분의 2 이렇게 요거 사이에 있다. 이게 추정이에요. 그죠? 이게 추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추정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냐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했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 추정은 이렇게 할 거다. 나는 뭘 알고 싶으냐? 내가 오늘 계산을 한 이 5분의 1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럼 이 P 햇, 이 녀석이 5분의 1인데 오늘 계산한 이 5분의 1의 값이 이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95%다. 그럼 95%의 신뢰도로 나는 얘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차이 있죠. 요 차이. 요 차이가 그렇죠. 가장 커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P가 5분의 1이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95%를 끊었으니까 P 햇, 이 녀석은 이 안에 어떤 값이든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얘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오차가 클 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 P와 P 햇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P-P 햇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이 간격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이 간격은요. 표준 편차의 몇 배? 1.96배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것이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0명 뽑은 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100명보다 자, 더 많이 뽑아주면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작아져요. 그래서 요 간격이 0.01보다 작아지도록 그랬으니까 자, 표본의 개수를 이제 100개에서 좀 더 늘려가지고 얘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 표준 편차에도 이 P는 모르는 거니까 오늘 계산한 거 있죠. 요거.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25분의 4. 그럼 25n분의 4. 루트 씌워주시면 이게 이제 표준 편차죠. 이 표준 편차의 몇 배? 예, 1.96배만큼을 벌린 값 곱하기 1.96. 자, 이것이 바로 P에서 뭐? P 햇을 뺀 그 값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P를 추정하다 보면 이제 범위가 나오겠죠. 그 양 끝점, 양 끝점이 되는데 이만큼을 벌려주는데 이것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0.0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 좀 할까요? 이제 n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양변 제곱도 해야 되고 1.96 소수점 밀어주시고요. 196으로 생각하시고 이 녀석은 1로 생각을 하시고 루트 n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 5분의 2가 되죠. 5분의 2 곱하기 196. 그 다음에 이쪽이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196 곱하기 2 나누기
5를 해보시게 되면 78.4가 나오는데요. 제곱해 보시게 되면은 6146. 요것이 6146점 얼마보다 n이 크거나 같다로 나오게 돼요. 6147명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p 빼기 p 햇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은 요 간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 햇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이만큼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 햇과 p의 차의 가장 큰 값인데요. 그것이 0.01보다 작아지려면 가장 큰 놈도 0.01보다 작아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격이 얘 0.01보다 작다를 놓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6147이 나왔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의 추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